지금부터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결합된 굴림 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유연하게 굴러가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굴러가는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고 이 지면의 각 점이 돌면서, 그러니까 이 타이어라고 볼게요. 타이어의 각 점이 절대로 요 지면에 순간적으로 붙었다 순간적으로 떼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외부에서 이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그 힘은 이 물체의 질량 중심의 운동을 결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주 힘이 작용했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S만큼 이동했다고 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S만큼 이동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요 점이 요 이동한 만큼 요렇게 회전 운동, 요렇게 회전했다고 보겠죠.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세타는 또 요만큼 움직일 거예요. 그렇다면 질량 중심은 왜 이러한 식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분명히 질량 중심에 대한 운동은 뭡니까? 그쵸? 요 시간분의 이동 거리잖아요. 이동 거리가 S란 말이야. 근데 S는 뭐 분의 뭡니까? 그렇죠. R 오메가 되잖아요. 요 길이를 대문자 R이라고 본다면 R 세타가 되죠. S는 R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R분의 단위 시간당 회전한 각도는 그걸 오메가 이렇게 보면 되죠. R 오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서는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 속도는 결국에 뭔 말이에요? 그 회전 운동에서 보면 얘네들이 뭐야? 접선 속도잖아요. 접선, 정확히 말하면 속력이 되겠죠. 접선 속력과 같다라는 거야. 즉, 질량 중심의 속력은, 그죠? 접선 속력과 항상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전 운동만 순수하게 보면, 요 접선 속력이죠? 얘도 VCOM 다 같다라는 거야. 얘도 뭡니까? VCOM 다 같다라는 거야. 잠시만요. 뭐 하나 더 그리면 여기서의 접선 속력이 다 뭐가 된다? VCOM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한번 밑에 그림을 볼게요. 순수한 회전 운동. 이 말은 뭐냐면 관찰자가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순수한 회전 운동의 관찰자는 뭐냐면 병진 운동계예요. 병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 물체를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얘는 돌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진 운동계에서 병진 운동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계가 병진 운동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계가 병진 운동계에서 보게 되면 얘는 뭐겠어요? 회전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점에서는 다 뭐예요? VCOM이 되겠죠. 접선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순수한 병진 운동으로 보인다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운동계에서요? 그렇죠. 회전 운동계겠죠. 회전 운동계에서 바라보면 이제 나는 회전 운동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물체는 뭐가 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그냥 움직이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병진 운동할 거예요. 그죠? 이 강체는 병진 운동. 그래서 모든 점에서 다 뭡니까? VCOM이 될 거예요. 여기서도 VCOM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젠 여기서의 걔는 무슨 운동계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면계. 지면에서 바라본 시스템이겠죠. 관측자가. 그러니까 지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점에서는 이 지면과 접촉하는 점은 항상 정지해 있어야 될 것이고, 순간 그 상대 속도는 여기서는 정지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센 거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뭔 말이야? 그렇죠. 병진 운동계에서 바라보면 얘가 이쪽 접선 방향으로 VCOM인데 지면에서 바라본 또 지면에서 만약에 얘를 순수한 병진 운동만 보게 되면 또 여기서의 VCOM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의 속도는 접선 속도는 VCOM,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한 병진 운동 플러스 순수한 회전 운동 VCOM이 될 거니까 이 VCOM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게 되면은 지면계에서 바라보게 되면 요 반대쪽 요 속도가 최고로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사진을 순간적으로 찍어보면 구르는 자전거 바퀴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꼭대기 부분의 바퀴살은
바닥 부분의 바퀴살보다 당연히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흐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간 속도를 바라보면. 여기서 지면에서 바라보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지면에서 이번에 순수한 회전 운동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면은 지면에서의 이 회전축을 요걸로 보자는 거야. 이걸로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무림을 한번 바라볼게요. 정지한 관측자가 볼 때 새로운 회전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P점이 되겠죠. P점에서 바퀴의 각속력은 얼마이냐라는 거네요. 그럼 요 P점에서의 바퀴의 각속력을 오메가 프라임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도는 거야. 오메가 프라임 이렇게 놔볼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바퀴의 질량 중심 축에 대한 순수한 회전 운동의 각속력을 오메가라고 볼 때, 그러니까 요거를 오메가라고 볼 때 똑같은 각속력을 관측한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됐죠?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면 일단 해봅시다. 오메가 프라임은 아까 보면 알겠지만 정지한 관측자가 보면 이 점에서의 속도는 뭐가 됩니까? EVCOM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뭐 어느 점에도 상관없어요. 질량 중심으로 봐도 상관없으니까. 얘는 결국에 ER분의 EVCOM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다시 쓰면 결국에 R분의 VCOM이 될 거예요. 근데 VCOM은 이번엔 회전축을 요 바퀴의 질량 중심으로 보게 되면 VCOM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R 오메가가 되겠죠. 여기서의 오메가는 뭐가 됩니까?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보는 요 바퀴의 각속력이니까. 그래서 얘 약분하면 오메가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바퀴의 질량 중심 축에 대한 순수한 회전 운동의 각속력과 그죠? 새로운 회전축에 대한 각속력 오메가 프라임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번 문제에서는 요게 이 벡터가 이제 수직인 거를 보일 건데 뭐가 수직이냐면 요 각 점에서의 요 속도 벡터 있잖아요. 얘가 이제 진행 방향 속도 벡터랑 요 회전축에서의 여기가 무조건 수직이 되거든요. 이게 다 수직이 됩니다. 이것이 왜 수직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 조건에서 요거 알 거예요. 여기가 세타라고 놨을 경우에 미안합니다. R 헤타는 뭡니까? 그쵸.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타햇은 뭘 미분한 겁니까? 그렇죠. R 헤타를, 세타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면 돼요.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D 세타, dr 헤타.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어차피 요게 이 문제상, 굴림운동에서 문제상을 보면, 요가 이제 접촉면에서, 요 접촉면이 있어. 바닥과의 접촉면이 있죠? 그럼 얘를 좀만 더, 이거 접촉면 없애겠습니다. 접촉면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회전축으로 보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얘를 축으로 봤을 때 회전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떤 벡터? 실질적으로 이 지면에서 바라본 요, 바퀴의 운동 벡터, 그 운동 진행 방향이 평행사 변형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벡터랑 요거를 선생님이 V1이라고 놓겠습니다. 얘랑 뭐랑 수직이다? 축가에서의 거리, 얘가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R 벡터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여야 되는 건 우리가 뭐를 보여야 돼? 그렇죠. R이라는 벡터랑 V1이라는 벡터가 수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얘는 다시 쓰면 R 도트 V1이 0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V1이라는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요. V1이라는 벡터는 요거죠. 요거 더하기 요거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1번 벡터, 얘를 2번 벡터라고 놓으면 V1은 결국에 1번 벡터 플러스 2번 벡터가 될 거예요. 그죠? 1번 벡터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 VCOM을 그냥 V라고 놓을게요. 어차피 얘는 상수값이니까 V라고 보면 얘는 뭡니까? 그렇죠. 오른쪽 방향이니까 V,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얘는 접선 방향의 벡터잖아. 그러니까 회전 운동에서 접선 방향의 벡터이기 때문에 얘는 근데 지금 세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죠. 저렇게 쓰면 마이너스의 V 세타 헷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는 다시 쓰면 V, 0 마이너스 V의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게 V로 묶어줘서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함수가 이러한 벡터가 나와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번에는 R 벡터를 구해야겠죠? R 벡터. R 벡터는 뭐에서 뭐를 빼주면 될까? 이번에는 이걸로 표현할게요. 요거죠. 요거 1번 벡터에서 뭐를 빼주면 돼요? 2번 벡터를 빼주면 되죠. 2번 벡터를. 그러니까 종점 마이너스 시점 벡터가 되잖아요. 그지? 그럼 1번 벡터가 뭡니까? 그렇죠. 요거를 이제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본다면 R에 R 헤타 마이너스에 0, 마이너스 R 요게 되겠죠. 이제 이게 다시 쓰면 뭐가 됩니까? R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인 플러스 0, R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럼 얘 R로 묶어주면 코사인 세타에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제 따라서 최종적으로 뭐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R 도트 V1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상수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RV에 X축 성분끼리 곱하면 코사인 세타에 1 플러스 사인 세타 Y축끼리 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1 플러스 사인 세타니까 얘는 뭡니까? 없어지잖아. 0이 되잖아요. 즉 뭐랑 수직이다? R과 V1은 반드시 수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해됐죠?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